내 몸속에 위험한 돌, 그 첫 번째 요로결석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그 두 번째 신장결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장결석 위험한 이유가요. 일단 신장결석을 방치하면 신장 기능 상실, 평생 투석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많이 남나 봐요, 김 교수님. 네, 맞습니다. 콩팥 안에서 이제 결석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서 수신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싱크대 이제 배수구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물이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인데요. 이게 쌓이게 되면 압력이 증가해서 수신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장에 영향을 뿐만 아니라 또 감염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에는 콩팥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투석의 가능성이 더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장 결석은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신장 결석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 궁금하시죠? 수분, 구연산이 부족하면 신장 결석이 잘 생길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제 신장 결석은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로 나눠져 있어서 그림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예. 네, 다양한 크기와 또 다양한 성분들, 특히 이제 칼슘이라든지 수산, 요산과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농축이 돼서 침전물이 생기고 이것이 딱딱하게 이제 굳어져서 돌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특히 이제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또 탈수가 돼서 소변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농도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그 결석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반대로 구연산이라는 물질은 결석 형성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물질입니다. 구연산이 오히려 부족하게 되면 결석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콩팥 안에 이제 이런 그 감염증이 자꾸 생기게 되면 이 세균이 남아서 바이오필름이라는 걸 형성을 하는데 이것이 씨앗이 돼서 또 결석이 생겨가지고 감염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녹각석과 같은 또 그런 돌을 콩팥 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신장결석과 요로결석 발생하는 원인이랑 기전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소변을 만드는데 이 방광과 신장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소변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면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서 그 소변이 요관을 지나서 방광에 고였다가 요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의 이런 요로 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만들어져 있으면 신장 결석이고요. 이 돌이 내려와서 요관에 걸리면 요관 결석, 또 방광에 쌓이게 되면 방광 결석, 요도로 내려가다 걸리면 요도 결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요. 금방 이제 대부분의 요로 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건강검진 받다 보면 신장에 조그만 게 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증상을 봅시다라고 하는데 요게 먼저 요로 결석이랑 신장 결석이 어떻게 아픈 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은 요로 결석은 전부 신장에서 만들니까 신장 결석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네네. 요로 결석이 조금 더 이제 큰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 신장에서 있으면 신장 결석, 이제 내려왔다 요관에 걸리면 요관 결석,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이제 명칭이 붙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증상은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될까요? 증상은 이제 그 돌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콩팥에서 이렇게 되면 그 콩팥이 있는 위치인 허리나 또 이런 그 옆구리, 또 배에 이런 통증이 같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마치 칼로 찌르는 듯하게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요. 이것이 보통 20분에서 60분 정도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산통과 같다 그래서 신산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돌이 이제 내려가면서 이 요로에 있는 그 점막에 상처를 주게 되면 혈뇨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 요로에서 느끼는 신경이 또 위장관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로 결석이 생기면 또 신장에 결석이 생기면 이것이 마치 위장관에 불편한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어서 메스껍거나 또 구토와 같은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감염과 동반이 되면 소변에서 악취가 나거나 또 이제 발열, 오한은 이제 콩팥까지 그 감염염증이 퍼지게 되면 발열과 오한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신우신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발열과 오한이 동반되면서 결석과 같이 있으면 폐혈증의 위험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내용인데요.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크기가 작고 그리고 이게 폐색의 위험이 없고 감염의 위험이 없고 신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바로 치료를 하지 않고 이거 진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요법만 가지고 경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크기가 크고 또 폐색의 위험성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요. 네. 되게 이제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든지 또 요관 내시경 또 복강경과 같은 방법으로 그 경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통증과 치료법은 좀 다르지만 뿌리는 같은 신장결석과 요로결석인데 네. 그래서 그런지 예방법도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따져볼까요? 요로결석과 신장결석의 예방법. 첫 번째,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세요.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군요, 박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요로결석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하루 2리터에서 3리터 이상 물을 드시라고 권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변이 농축되면 결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소변을 좀 묽게 만들어줘서 농축되는 걸 막아주고 작은 돌이 있더라도 물을 많이 드셔서 자연 배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물을 많이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더운 여름철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후와 같이 이게 땀이 많이 나는 환경에서는 평상시보다 물을 더 많이 드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번 드시라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생각났을 때 많이 드시는데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게 더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까 전에 또 생기는 원인으로 구연산 부족을 꼽아주셨거든요. 그 해결책이 여기 있습니다. 신맛 나는 과일과 주스를 챙겨 드세요. 나왔습니다. 김세준 교수님. 네, 신맛 나는 과일과 주스가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신맛이 나는 과일 속에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구연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그러한 성분이겠습니다. 특히 이런 구연산이 많은 과일은 레몬이나 토마토, 또 자몽과 같은 과일에 많고요. 또 이제 많이 그 귤이나 오렌지는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귤이나 오렌지에는 수산이 있기는 하지만 네. 구연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반대로 이제 이런 설탕이 함유된 그런 음료수라든지 또 청량음료, 소다수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그 설탕이 많이 함유된 것은 오히려 칼슘 배설을 증가시켜서 결석을 또 일으키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과일이나 주스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설탕이 함유가 되지 않거나 생과일로 이렇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권장하는 식품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주의하셔야 될 거. 세 번째입니다. 짜게 드시지 말고 싱겁게 드세요. 나트륨이 문제가 좀 되나요? 네, 나트륨 자체는 사실 이 요로결석의 성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트륨을 많이 드셔서 몸에 나트륨이 많아지게 되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이라든지 요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결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염식을 추천드리고 보통 하루에 한 6g 이하의 저염식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식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알아봅니다. 시금치 등 수산식품을 주의하세요. 오, 그러니까 수산이 수산식품. 들어있는 식품 말씀하시는 거죠. 시금치 이런 거. 수산물 네. 말하는 거 아니죠, 네. 교수님? 네. 네네, 수사이라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이제 이 요로 결석 중에 제일 많은 성분이 칼슘 수산석입니다. 그래서 이 수산이 함유된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한 70% 이상이 되는데요. 수산이 특징적으로 보통의 이제 과일이나 채소에는 구연산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드시도록 권장을 하지만 특히 수산 함량이 많은 그런 음식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금치라든지 네. 메밀, 또 비트와 같은 이런 식품들은 이 칼슘과 결합이 되어서 결석을 형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지 않고요. 또 과일 중에서는 딸기에 또 수산이 많습니다. 또 그 외에는 또 아몬드라든지 초콜릿, 코코아 이런 물질에도 그 수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주 드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금방 교수님께서 이제 주의할 과일이나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제가 잘못 들었을까 봐 물어볼까 말까 여쭤볼까 말까 했는데요. 그 왜 요로결석 하면은 맥주를 많이 먹으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틀린 말입니까? 이제 네, 틀릴 것 한간에 같은데.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사실 진료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맥주가 뭐 결석에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결석이 생겼을 때 결석을 자연 배출시키기 위해서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워낙 이제 물들을 많이 안 드시다 보니까 네. 차라리 수분이 많은 맥주라도 드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500cc 물도 못 드시는 경우가 있지만 뭐 맥주 같은 경우는 500cc 쉽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 많죠. 맥주를 좀 드시면 돌이 잘 빠진다 얘기를 했는데 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는 얘기를 안 하시고 맥주만 좋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거고요. 네. 사실 장기적으로 맥주를 오래 드시면 소변으로 뭐 인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요산이라든지 이런 배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석을 더 증가시킨다고 돼 있고요. 그밖에 맥주랑 같이 드시는 술안주 중에 뭐 이렇게 견과류 같은 것들이 네. 또 수산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석을 많이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물을 먹으라는 얘기죠. 네, 물이 정답입니다. 네, 이런 경우를 좋다 말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맥주 대신에 수분 섭취 권해드리겠고요.